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개인 저희 수련원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부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18년도 도쿄 올림픽 때 저희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체를 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그때 당시에 우리 수련원에서 노로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스트레스 받다 결국 어머니 돌아가시고 회사는 이제 부도가 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수십억 개의 빚이 덕분에 한 번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운영하실 때 있던 빚을 그냥 제가 떠안아서, 저는 이제 사회 나올 때부터 60억에서 70억 정도 빚을 가지고 사회에 나왔다가 이제 회사 부도 나면서 지금도 제 이름으로 한 10억 넘는 빚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결정을 내린 게 노로바이러스가 우리 시설에 나왔다라는 정부의 발표 덕에 회사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됐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 시설을 폐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이라는 사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조직위원회 회의에 제가 이제 불려가서, 저는 사실 조직이랑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조직위에 하청을 준 보안업체랑 계약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조직위에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질병관리본부, 국정원, 군부대, 식약청,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부터 해서 다 모여있는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래서 우리 시설에서 좀 부실한 건 맞다. 근데 노로바이러스가 나온 건 굉장히 지금 우리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날 주일날 밤 11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한 새벽 2시쯤에 결정을 몇 가지를 막 내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시설을 일단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고, 새로 입소를 하기로 되어 있던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넘는 인원은 우리 시설로 들어오지 못한다. 다른 시설로 옮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조직위가 내리고, 그리고 우리 시설에서 보안 요원들이 경비를 서야 되는 곳에 경비를 못 쓰니까 그러면 군부대가 투입해야 되는데 군부대를 투입할 차량이 없는데, 그 차량을 우리 수련원 내 집결해서 수련원에서 숙박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동하기로 돼 있던 이동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버스가 오염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직위에서 그러면 홀랩에 모이니까 우리 수련원에서 그 버스를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나와서 그 다음날 150명이 들어오기로 한 다른 업체한테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딴 데로 가고, 저는 3시쯤 돌아가서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편의점 돌면서 락스를 막 사가지고 거기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아주 강압적으로 전화해서, 네, 글로리아님 반갑습니다. 박수현님 반갑습니다. 주세현님 반갑습니다. 와가지고 락스를 몇 퍼센트를 희석했냐는 둥 이러더니, 그걸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다 버스를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는 군부대로 떠났죠. 그때부터 이제 저랑 어머니는 그 심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 몸도 아프고, 정말 병원 기록을 띄워봤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조직위원회에서, 야, 너네가 우리 시설 폐쇄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공문으로 좀 봐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막 넘어가고, 이제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려서 어머니랑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자, 올림픽 끝나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기자가 우리 수련원을 찾아왔다면서 자기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로바이러스가 이동식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우리 수련원에서 나온 걸로 덤탱이를 씌우고, 거기다가 그 이동식 화장실에서 나온 걸 은폐를 했던
그 증거들을 자기가 잡았다고 기사를 쓰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피해자가 이 호랩이니까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바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소송에서 정부가 이제 우리가 자료를 내놔라. 너네가 회의 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어떤 대책을 했는지 나는 내가 참석을 했으니까 내용을 아는데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회의록을 내라고 했더니 8개월 동안 회의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짜증이 난 거예요. 재판이 질질질 끌어지니까. 그래서 4.15 총선 바로 한 달 전에 저희가 재판을 딱 갔더니 이제 판사가 짜증을 내면서 대한민국 측 변호사에게 도대체 왜 자료를 안 내느냐, 도대체 뭐 숨기는 거 있느냐,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지금 우리가 낸 원고 소장을 보니까 회의록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기네가 볼 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판사가 말을 못해요. 네? 뭐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판사가 다음 기회까지 내라고. 근데 자료를 냈어요. 근데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 이동식 화장실에서 발견했다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주 정도 뒤로 미뤄져 있는 거예요. 변형이 돼 있는 거예요. 조작이 돼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이동식 화장실에다가 하천수를 넣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시점에는 한파가 막 떨어져서 그때 아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영하 25도, 30도까지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동네의 모든 상수도관이 다 터져서 저희 수련호도 지하수가 다 터져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소방서에다가 얘기하면 물 넣어주거든요. 소방서는 물을 계속 갈아야 돼서 그 통에. 그래서 했는데 소방서도 더 이상 물이 없다고 못 줄 때였어요. 그러니 저희가 예상할 때 이놈들이 자기가 물을 못 구하니까 저 하천수 똥물을 갖다가 이동식 화장실에 부었구나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은 패소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시점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랑 인과관계가 없다. 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으로 죽어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1심은 패소하고 2심을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2심 변호사님이 이거 우리 시설 폐쇄한 게 좀 큰 문제다 해서 이번에 이제 어제 목요일날 재판에서 그걸 걸었어요. 야, 우리 시설을 폐쇄한 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오. 그랬더니 조직위원회가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공식으로 왔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1심의 그 대한민국 측 변호사가 낸 그 답변서에 자기네가 노로바이러스가 터지자 우리 시설을 폐쇄하고 코호트 격리라고 하거든요. 한계동 한계층을 코호트 격리를 해서 거기서 환자를 다뤘다라는 내용을 자기네들이 답변을 해놓은 게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재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누구나 재판에서 자기가 제일 억울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민간 기업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헌법 체계가 형사소송에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권리, 자유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헌법 체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거를 이실직고 하지 않아도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이렇게 숨길 수 있게끔 최소한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간의 문제죠. 국가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판사가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2주 안에 국가는 답변을 해라.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적이 진짜 없는 건지 있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거를 밝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외통수냐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1심 자기네 답변서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코로나도 사람이 죽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시설 격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어려운 절차를 거치잖아요. 근데 지금 노로바이러스는 설사병이거든요. 치료 안 해도 3일 뒤에 나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시설을 폐쇄한다, 격리한다, 이거는 법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때 왜 우리 시설한테 덤탱이 시켰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분노하실 텐데, 그때가 바로 그 드루킹이 김경수랑 삐꾸 나가지고 그 역공작을 할 때였어요. 그 역공작했던 주제가 뭐냐면,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을 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인터넷 여론에 반대 여론이 있을 텐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막 80% 90% 국가의 정부 지지를 얻어서 야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숨소리도 못 낼 때였는데, 드루킹이 드디어 인터넷에서 이 정부가 이상하다라는 여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상으로 문재인 반대 여론이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때 막 남북 단일팀으로 역공작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이 관리하던 이동식 화장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와서 선수들이 설사병에 걸려서 설사 때문에 기록을 못 내거나 출전을 못했다라는 그 창피함, 그 창피함을 국가의 자기네의 어떤 권력에 해가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뭐 제 인생은 망가졌죠. 저 인생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서 웃고 있지만 저는 망가진 인생이에요. 뭐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지금 15억의 빚을 뭐 지금부터 뭐 갚겠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럼 다 갖고 나면 60이 넘는데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저는 만약에 재판에 패소하면 저는 소망이 딱 하나 있어요. 선교를 가자. 그래서 몽골이든,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캄보디아든, 거기 자매랑 결혼하면 더 이상 한국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 빚도 이제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진짜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패소하면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선교사 가서 내가 그 지역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문재인이 만들어준 선교길을 제가 마음껏 제가 즐기겠습니다. 저 여기서 뭐 빚 갚고 이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렇게 정부가 대놓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 정말 제가 아무리 100% 이해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뭐 실수하고 이런 거 숨기고,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으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실수한 거 숨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국가가 민간인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재판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증언한 것과 거꾸로 된 증언을 어떻게 1심과 2심이 그렇게 됩니까? 이재명의 판결이 그랬잖아요. 그 판사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방송에서 거짓말한 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후보자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방송에서. 안 그러면 토론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낸 그 사람이 화천대에서 50억을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판사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넘기, 돈에 50억에 팔아넘길 수 있다면 판사들은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 인간들 우리가 존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서 조금 길지만 여러분께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또 이 정부가 대놓고 거짓말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고자질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고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라는 국가가 한 개인에게 거짓말을 법정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그 거짓말을 듣고도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다 저주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마음.